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오늘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할 헬로드, 김현수 역, 출판사는 한빛비즈, 출판일은 2016년 3월 22일입니다. 상황과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 상황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사건, 사람, 장소의 집합이다. 그래서 상황은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상황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삶은 가장 심오한 단계의 나이다. 새로운 감정, 관점, 신념, 태도를 창조하는 힘은 우리 내부에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상황, 환경, 관계, 성과 등과 같은 외부 영역이 어떻든 삶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우리의 내부 세계의 반영이라고 많은 현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버전의 내가 되기 위해 매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상황은 분명히 바뀔 것이다. 네, 저자가 얘기했던 상황과 삶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아침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시작하는 순간이 되겠죠.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또 모든 것이 다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 하면은 새로움이 떠오르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을 매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과거로부터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아침에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자는 6가지의 습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세이버라는 6가지, 인생을 구원할 6개의 아침 습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상입니다. 1년간의 독서보다 1시간의 침묵에서 배운 것이 더 많다. 독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확신의 말입니다. 신념이 깊은 확신이 되는 순간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 무하마드 알리. 우리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어떠한 신념을 심을 때 이것은 굉장한 큰 창조력을 갖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포하고 또 확언을 한다고 하죠. 확언. 믿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확언할 때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확신의 말이었고요. 세 번째는 상상, 시각합니다. 무엇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만들어내고 싶은 모습으로 보라. 로버트 쿨리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도 시각화 훈련을 많이 하죠.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학에서도 이 시각화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상상의 힘, 인간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꿈꿀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어느 순간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몸에 대한 부분 너무나 중요하죠. 건강할 때 우리는 꿈꿀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무언가를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는데 시간을 쓰게 될 것이다. 로빈 사르마.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경계선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를 구분지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는 몸을 통해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시간을 경험할 수 있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있는 영역,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스토리가 있죠. 과거라는 것은 기억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 희망이 되겠죠. 우리가 꿈꾸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돼서 현재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되죠. 몸이라는 이 감각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섯 번째는 독서입니다. 읽지 않는 사람은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나을 바가 없다. 마크 트웨인. 독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독서, 책입니다. 다음은 일기입니다. 무엇을 쓰든 종이에 글을 쓴다는 것은 한 푼도 들지 않는 치유의 시간이다. 다이애나 라브. 이제 이거 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쓰기로 좀 더 확대해서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쓴다는 것은 일종의 어떤 창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정서, 생각들을 표현했을 때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죠.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 과정이 치유의 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4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4가지의 도구가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의 도구 써놓았던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 먼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저자와의 만남을 의미하기도 하며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책이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인간은 오랫동안 책을 통해 세상의 문물을 배워왔다. 책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세상의 개념, 위인들의 관점을 배울 수 있다. 즉 책은 인류의 보고, 세상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중요하죠. 책이라는 독서 습관. 자, 2번째는 자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책을 읽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마음, 대물림된 무의식, 그리고 그동안 쌓인 축적된 신념들을 우리는 또한 읽어내야 한다. 자신의 무의식, 즉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각이다. 자신의 마음을 읽는 방법은 쓰기를 통해 가능하다. 책에서 다이애나 라브는 무엇을 쓰든 종이에 글을 쓴다는 것은 한 푼도 들지 않는 치유의 시간이다 라고 말했다. 앞서 말씀드린 그 6개의 습관 중에 그 일기에 대한 습관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쓰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통찰을 가져다주고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것은 자연스럽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의식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삶의 변화는 흐름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다음은 경험입니다.
책의 지도라면 경험은 대륙이다. 경험이란 리얼리티다. 현실 세계다. 지도는 이 땅을 잘 살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 세계를 무시한 채 지도 수집에 열을 올린다. 지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도로 세상을 끼워 맞추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것은 자아가 된다. 그것은 우월이 된다. 지도가 땅에 아니듯이 누군가의 말들이란 그 세상 자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아를 쫓기 때문이다. 어느새 지식이란 자아를 쫓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버렸다. 삶이란 경험이다. 경험 없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 그것은 곧 삶이며 일어난 모든 일이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운다.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경험이란 지식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선사한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기억이 아닌 내적 성향이 되어버린다. 무의미한 경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누군가에겐 어떠한 메시지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것이 곧 경험에 장해주는 메타포인 것이다. 우리는 지식의 차원에서 경험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근데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사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들을 고백하는 순간, 찬찬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것들은 체험이 되고 그 체험들은 통찰이 되고 우리의 삶의 필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4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기록입니다. 마지막 도구는 기록이다.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남긴다.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풀어낸다. 무언가를 떠올렸다면 우리는 기록하고 그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사고할 수 있고 기록할수록 자신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인간은 사고한다. 인간의 지구에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 때문이다. 기록은 지식이 되고 그것은 다시 인류의 보고가 된다. 4가지 인생의 중요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오늘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지만 각 항목의 원리와 방법을 위한 설명들이 독자가 접근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말하는 루틴을 실천했을 때 오는 파급력을 상상한다면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루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틴 한번 만들어 보시고